먼 옛날 깊은 산골에 약초꾼 김돌쇠가 살았습니다. 30대 초반의 순박한 사내, 그는 홀로 산을 누비며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인적 드문 산 중턱에 그의 초가집이 있었습니다. 매일같이 해 뜨면 산에 오르고 해지면 돌아왔습니다. 푸른 산은 그의 전부이자 벗이었지요. 자연의 이치에는 밝았으나 세상 물정은 몰랐습니다. 어느 가을날, 돌쇠는 험한 바위 골짜기에서 어린 고양이를 발견했습니다. 피를 흘린 채 미동도 없이 쓰러져 있었고 가느다란 숨만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불쌍한 지고. 돌쇠는 조심스럽게 고양이를 품에 안았습니다. 차갑게 식어가는 작은 몸에 마음이 아려왔습니다. 그는 서둘러 초가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아궁이에 불을 지펴 방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약초를 달여 따뜻한 물을 만들었지요. 작은 숟가락으로 고양이의 입가에 물을 흘려 넣어 주었습니다. 돌쇠는 고양이의 상처를 깨끗이 닦고 지혈 약초를 찧어 정성껏 발랐습니다. 밤새도록 그는 곁을 떠나지 않고 극진히 보살폈습니다. 새벽녘 고양이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빛나는 듯한 묘한 눈빛은 돌쇠의 마음에 작은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깊은 사연을 품은 듯한 눈빛이었지요. 이제 괜찮을 것이야, 아가. 돌쇠는 고양이에게 다정하게 속삭였습니다. 고양이는 그를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깊은 산골 초가집에 따스한 온기가 가득 차는 밤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돌쇠는 옅은 햇살이 스미는 사랑방에서 눈을 떴습니다. 곤히 잠들었던 몸을 일으킨 그는 문득 옆자리가 비어있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밤새도록 애지중지 돌보던 고양이가 감쪽같이 사라진 것입니다. 핏자국 하나 없이 사라진 그 모습에 돌쇠는 실망스러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었습니다. 무거운 발걸음으로 방문을 나선 돌쇠는 마루 끝에 서서 마당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때 싱그러운 풀내음 가득한 마당 한편에 절세가인의 미모를 지닌 20살 남짓한 여인이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고운 자태는 갓 피어난 복사꽃처럼 아름다웠습니다. 여인은 조용히 고개를 들어 돌쇠를 바라보았습니다. 나직한 목소리로 그녀는 자신을 묘영이라 소개했습니다. 어젯밤 나으리께서 구해주신 고양이가 바로 저입니다. 돌쇠는 눈을 휘둥그레 뜨며 믿기지 않는 표정으로 여인을 응시했습니다. 묘영은 다시금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나으리의 은혜에 보답고자 이리 찾아왔사옵니다. 부디 소인의 정성을 받아주시어 나으리의 곁에 머물게 해주십시오. 순진한 돌쇠는 갑작스러운 상황에 당황스러웠지만 그 고운 마음에 의심 한 점 없이 그녀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날부터 묘영은 돌쇠의 집에서 함께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걸음걸이마다 깃털처럼 가볍고 조용했으며 가끔은 햇볕이 잘 드는 마루에 앉아 나른한 눈빛으로 주변을 둘러보는 듯 했습니다. 돌쇠는 그 모습에서 어렴풋이 고양이의 미묘한 습성을 느끼는 듯 했습니다. 묘영은 김돌쇠의 초가집에 머물며 그의 일상 속으로 스며들었습니다. 그녀의 존재는 소박한 돌쇠의 집에 낯선 활기와 은밀한 기운을 불어넣었습니다. 돌쇠는 그녀의 아름다운 자태와 조용한 손길에 점차 익숙해지는 듯 보였습니다. 밤이 깊어지고 초가집에 어둠이 내리면 묘영은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달빛이 창호지를 비추는 희미한 그림자 속에서 그녀는 야릇한 웃음을 흘렸습니다. 그녀의 요염한 몸짓은 마치 물결처럼 부드럽게 이어졌습니다. 묘영의 눈빛은 마치 깊은 연못 같았습니다. 그 눈빛은 돌쇠의 마음을 깊이 들여다보는 듯했고 그는 자신도 모르게 그녀에게 홀려갔습니다. 돌쇠님, 그리 밤늦도록 잠 못 이루시면 어찌합니까? 묘영이 나긋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묘한 마력이 담겨 있었습니다. 돌쇠는 묘영의 매혹적인 분위기에 넋을 잃었습니다. 그는 그녀의 아름다움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나 돌쇠는 알 수 없는 피로감에 시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낮에는 종일 밭일을 하였음에도 밤이면 잠 못 이루고 허덕였습니다. 마치 몸속의 기운이 서서히 빠져나가는 듯 했습니다. 요즘 들어 어쩐지 기운이 없구려. 돌쇠는 묘영에게 털어놓았습니다. 묘영은 빙긋 웃으며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제가 돌쇠님을 보살펴드리겠습니다. 그녀의 손길이 닿을 때마다 돌쇠는 묘한 현기증을 느꼈습니다. 머리가 어지럽고 정신이 아득해지는 듯 했습니다. 묘영의 주변에서는 언제나 묘한 향기가 감돌았습니다. 그 향기는 달콤하면서도 어딘가 섬뜩한 기운을 풍겼습니다. 그 향기는 돌쇠의 마음을 더욱 흐트러뜨리는 듯 했습니다.
그는 묘영의 유혹에 점차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의 몸은 점점 더 허약해지고 있었습니다. 돌쇠는 묘영의 존재가 자신의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고 있는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오직 묘영의 매혹적인 모습만이 가득했습니다. 밤은 깊어가고 초가집 안에서는 묘영의 웃음소리가 은밀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어둠이 깊어지는 밤이면 돌쇠의 집 주변에서 섬뜩한 고양이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처음에는 한두 번이던 소리가 시간이 갈수록 더욱 잦아지고 애절하게 변했지요. 마치 가슴을 찢는 듯한 소리에 돌쇠는 쉬이 잠들지 못했습니다. 그 소리는 돌쇠의 닫힌 방문을 긁는 듯했고 때로는 그의 마음을 핥히는 듯했습니다. 아무리 이불을 머리끝까지 끌어올려도 그 소리는 귓가를 파고들며 잠 못 이루게 괴롭혔습니다. 밤마다 깊은 잠을 이루지 못하니 돌쇠의 얼굴에는 수심이 가득했습니다. 묘영은 그런 돌쇠를 걱정하는 척하며 더욱 살갑게 굴었습니다. 따뜻한 차를 내오거나 그의 어깨를 주무르며 위로의 말을 건네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서방님, 밤마다 잠 못 드시니 제가 다 마음이 아픕니다요. 그 흉한 고양이 소리 때문에 그러신가요? 묘영은 애처로운 눈빛으로 돌쇠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돌쇠는 묘영의 보살핌에 고마움을 느끼면서도 밤에 들리는 섬뜩한 소리 때문에 마음 편할 날이 없었습니다. 그의 안색은 점점 창백해졌고 며칠 사이에 몸은 몰라보게 수척해져 갔습니다. 낮 동안 묘영이 잠시 장에 가거나 이웃집에 들러 자리를 비우는 때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면 돌쇠는 홀로 집안에 남아 정적 속에서 멍하니 앉아있곤 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묘영이 잠시 나간 뒤 돌쇠는 안방에서 마루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햇살이 비치는 문지방 너머로 검은 고양이 그림자가 언뜻 스치는 듯 했습니다. 돌쇠는 화들짝 놀라 눈을 비볐습니다. 방금 무엇이었지? 그는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다시 보니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허공만 텅 비어 있을 뿐이었습니다. 환영이었을까요? 아니면 잠 못 이루어 지친 눈이 만들어낸 착각이었을까요? 돌쇠는 식은땀을 흘리며 몸서리쳤습니다. 밤에는 귀를 괴롭히고 낮에는 눈을 속이는 무언가가 자신을 옥죄는 듯한 섬뜩함에 사로잡혔습니다. 돌쇠는 며칠 만에 허리춤에 약초 꾸러미를 차고 장터로 향했습니다. 볕 좋은 가을날이었으나 그의 발걸음은 왠지 모르게 무거웠습니다. 북적이는 장터 어귀에 들어서자마자 마을 사람들이 돌쇠를 발견하고는 일제히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들의 시선에는 놀라움과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어이, 돌쇠야. 자네 얼굴이 왜 그리 말이 아닌가? 한 노인이 다가와 돌쇠의 어깨를 잡고 물었습니다. 안색이 마치 병든 사람처럼 파리해졌구나. 무슨 일이라도 있는가? 옆에 있던 아주머니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거들었습니다. 밤잠이라도 제대로 못 자는 것이요? 저러다 쓰러지는 것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아닙니다. 별일 없습니다요. 돌쇠는 애써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억지로 활기찬 모습을 보이려 노력했지만 그의 수척해진 얼굴은 감출 수 없었습니다. 마음 한편에는 묘영 아씨의 존재에 대한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와 함께한 시간이 길어질수록 자신의 기력이 점차 쇠해감을 그는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습니다. 장터 한 구석에 모인 마을 어른들은 돌쇠를 바라보며 쑥덕거렸습니다. 돌쇠네 집에 묘한 기운이 감돈다는 소문이 자자합니다. 한 노파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긴 그 여인이 온 뒤로 돌쇠가 저리 변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묘영의 존재를 의심하는 눈빛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둠이 내리기 시작하는 마을에는 불길한 기운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묘영이 돌쇠의 집에 머문 뒤부터 희한한 일들이 연이어 벌어졌습니다. 아침에 두었던 작은 빗이나 쌈지 주머니가 저녁에는 감쪽같이 사라져버리곤 했습니다. 분명 탁자 위에 놓았던 물건이 어느새 마루 밑이나 부엌 한 구석에서 발견되기도 하였습니다. 돌쇠는 자꾸만 반복되는 기이한 현상에 마음이 심란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돌쇠는 묘영에게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묘영 아씨, 혹시 고양이의 옛 습성이 아직 남아있으신 것인지요? 자꾸만 물건들이 제자리에 있지 않아 그리 여쭈어 보았습니다. 묘영은 요염한 미소를 지으며 가늘게 눈웃음을 쳤습니다. 호호, 돌쇠님은 참 별 말씀을 다 하십니다. 저는 그런 습성 같은 것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부드럽게 부인했습니다. 허나 그 찰나 묘영의 검은 눈동자 깊은 곳에서 섬뜩한 녹색빛이 스치는 듯 했습니다.
밤바람이 실어다준 차가운 기운처럼 그 빛은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돌쇠는 순간 그녀에게서 묘한 위압감을 느꼈습니다. 동시에 등골이 오싹해지는 섬뜩한 기운이 온몸을 감쌌습니다. 그는 알 수 없는 불안감에 휩싸여 묘영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김돌쇠는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꿈속에서 그는 겹겹이 이어진 산봉우리 사이 인적이 드문 깊은 골짜기에 서 있었습니다. 주위는 스산한 기운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때 천둥 같은 쩌렁쩌렁한 목소리가 산 전체를 울렸습니다. 백발을 휘날리는 산신령이 거대한 바위 위에 우뚝 솟아 나타났습니다. 산신령은 엄중한 눈빛으로 돌쇠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돌쇠야, 내 곁의 묘영은 100년 묵은 고양이 요괴인이라. 그 요사스러운 계집이 내 혼을 노리고 있음을 명심하여라. 산신령의 경고는 뼈를 애는 듯 차가웠습니다. 화들짝 놀란 돌쇠는 식은땀을 흘리며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그는 옆자리를 돌아보았습니다. 묘영이 고요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 고운 얼굴은 아무것도 모르는 듯 평화로웠습니다. 돌쇠는 불안한 마음으로 묘영의 얼굴을 응시했습니다. 산신령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붉은 등잔불과 푸르스름한 달빛이 한데 섞여 방안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 묘한 빛에 비친 묘영의 그림자가 창호문에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그런데 그 그림자는 여인의 보드라운 윤곽이 아니었습니다. 거대한 고양이의 모습이었습니다. 섬뜩하게도 그림자의 두 눈은 초록빛으로 번뜩였습니다. 돌쇠는 숨을 멎고 그 기이한 그림자를 응시했습니다. 등골이 오싹해지는 차가운 기운이 그의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산신령의 엄중한 경고는 돌쇠의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창호문에 비쳤던 거대한 고양이 그림자는 결코 잊을 수 없는 섬뜩한 환영으로 남았습니다. 묘영은 사람이 아니었어. 분명 요괴일 거야. 돌쇠는 이제 그녀의 정체를 확신했습니다. 옆에서 잠든 묘영의 얼굴은 달빛 아래 더욱 고요하고 아름다웠습니다. 그 미모의 돌쇠의 마음 한켠에서는 여전히 애틋한 정이 피어났지만 그보다 더 깊은 두려움이 온몸을 옥죄었습니다. 그는 사랑과 공포 사이에서 갈피를 잡지 못하고 괴로워했습니다. 이러다가는 정말 죽겠구나. 돌쇠는 자신의 몸에서 기운이 점차 고갈되고 있음을 또렷이 느꼈습니다. 허리에는 힘이 빠지고 팔다리는 천근만근 무거웠습니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은 없었습니다. 그는 살아야만 했습니다. 돌쇠는 자신의 생존을 위한 결심을 굳건히 다졌습니다. 그는 가만히 몸을 일으켜 아궁이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아궁이 안에서는 붉은 숯불이 아직도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이 불로 그녀의 정체를 밝혀내리라. 돌쇠는 차가운 결심과 함께 자신의 목숨을 건 계획을 머릿속으로 그렸습니다. 김돌쇠는 산신령의 가르침을 다시 한번 되새겼습니다. 아궁이 속 숯불의 뜨거운 기운이 마치 살아있는 용암처럼 느껴졌습니다. 그의 심장은 북처럼 크게 울렸지만 사랑하는 아내를 구해야 한다는 일념으로 두려움을 애써 눌렀습니다. 재빨리 손을 뻗어 뜨겁게 달궈진 숯불덩이를 움켜쥐었습니다. 살이 타들어가는 듯한 고통이 순식간에 온몸을 꿰뚫었지만 그는 이를 악물고 참았습니다. 뜨거운 숯덩이는 그의 손 안에서 시뻘겋게 빛났습니다. 김돌쇠는 잠들어 있는 묘영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녀의 잠든 얼굴은 여전히 아름다웠지만 그의 눈에는 이미 요괴의 잔혹한 본성이 비치는 듯했습니다. 망설일 틈도 없이 김돌쇠는 힘껏 숯불을 묘영에게 던졌습니다. 크악! 묘영은 고통스러운 비명을 지르며 몸을 뒤척였습니다. 뜨거운 숯불이 닿은 살갗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그녀의 아름다운 얼굴은 순식간에 일그러졌습니다. 온몸이 경련하듯 떨렸습니다. 이내 묘영의 몸은 거대한 그림자처럼 부풀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탐스러운 머리카락은 뻣뻣한 털로 변하고 고운 손은 날카로운 발톱이 도단한 짐승의 앞발이 되었습니다. 곧 거대한 고양이 요괴의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요괴는 찢어지는 듯한 소리를 내며 김돌쇠를 노려보았습니다. 시뻘건 눈동자에는 증오와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감히 인간 따위가 나를 건드리다니. 너는 나의 저주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요괴는 이를 갈며 으르렁거렸습니다. 고양이 요괴는 거대한 몸을 이끌고 김돌쇠에게 맹렬히 달려들었습니다. 날카로운 발톱이 그의 목을 노렸고 입에서는 도끼 어린 숨결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김돌쇠는 겨우 몸을 피하며 요괴의 공격을 피했습니다. 그러나 뜨거운 숯불의 기운은 요괴의 몸을 계속해서 태웠습니다.
요괴는 고통에 몸부림치며 더욱 광포하게 날뛰었지만 점차 힘을 잃어갔습니다. 몸 곳곳에서 검은 연기가 솟아올랐습니다. 이 고통을 잊지 않을 것이다. 요괴는 마지막 저주를 퍼붓고는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밤하늘로 솟아올라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 거대한 그림자는 삽시간에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김돌쇠는 모든 기운이 고갈된 채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그의 손은 이미 숯불에 대어 심한 고통을 알렸지만 그는 겨우 숨을 몰아쉬며 가쁜 숨을 내쉬었습니다. 온몸의 힘이 쭉 빠져나간 듯 했습니다. 묘형이 사라진 뒤 김돌쇠는 고갈되었던 기운을 서서히 회복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어리석음과 겉모습에 현혹되었던 과거를 깊이 반성하며 몸과 마음을 추슬렀습니다. 진실한 마음을 알아보지 못했던 나의 눈이 멀었구나 하고 그는 탄식했습니다. 돌쇠는 다시 약초꾼으로 돌아가 성실히 산을 오르내리며 살았습니다. 이제 그의 눈은 겉모습 너머를 살피는 지혜를 얻었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을 대할 때 더 이상 외모에 현혹되지 않고 오직 사람의 진심을 헤아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김돌쇠의 변화를 신기하게 여겼습니다. 돌쇠가 이제는 사람을 알아보는 눈을 가졌구먼 하고 그들은 수군거렸습니다. 김돌쇠의 이야기는 오랫동안 마을에 회자되었습니다. 세상의 겉모습에 속지 않는 교훈을 전하며 그는 어리석음 너머의 지혜를 깨달은 이로 기억되었습니다.